우리가 오늘 그래도 주제가 이제 전기차와 좀 수소차로 한번 얘기를 좀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하는 네.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는 뭐 수소차가 제가 네. 이거 뭐 넥소? 넥소. 네,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트럭도 있고. 트럭도 있고요. 네. 제가 좀 이제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좀 알아보니 전기차는 좀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 네. 뭐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 좀 이제 좀 수소 쪽은 좀 뭐 트럭이라던가 네. 뭐 버스 이런 데에 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네. 전기로 네. 트럭을 만약에 움직인다고 해봐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트럭들이 네. 40톤 트럭이거든요. 물건을 실으면 40톤 정도는 실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죠? 차체랑 등등등 하면 굉장히 무거워. 네. 근데 이거를 전기 에너지,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무게가 많이 들어가는, 네. 예를 들면 버스나 아니면은 트럭이나 네. 화물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수소차가 조금 더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거죠.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예를 들면 이제 EU 유럽에서 네. 사실은 이 친환경 차량이 가장 먼저 규제도 시작됐고 보급도 많이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35년이 되면 네. 내연 기관차, 저희가 가솔린, 네. 그다음에 뭐 디젤, 그다음에 가스 뭐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자체를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13년, 14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왜냐면 초반에 기술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도 사실은 네.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꾸준히 뭔가를 해야 네. 그때 당시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 10년, 15년 남은 게 이제 되게 오래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줄여야 되는 기술적인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뭐 긴 건 아니죠. 긴 건 아니죠. 뭐 기술 투자라는 게 네네. 지금 당장 돈 들어간다고 해서 기술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자동차 규제도 있지만 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랑 수소차를 사실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거든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장 이 고민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예요. 인프라, 충전할 데가 없죠.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네. 아침에도 제가 방송국 갔다 왔는데 네. 거기에 일반 주차장은 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전체의 90%가 일반 주차장이고, 그쵸. 요즘에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기 차저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소가 주차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죠. 채 진짜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전하러 딴 데를 가야 되고, 심지어 저희는 기름 넣을 때 몇 분 걸려요. 뭐 5분 안쪽이죠. 5분 안쪽이에요. 예. 기다려도 5분 안쪽인데 네네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을 해서 30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충전하려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앞에 차 30분, 그 다음 차 30분, 그 다음 차 30분. 4대만 있어도 2시간이네요. 2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유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고속도로에서 네. 전기차 충전소는 60km마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소차 충전소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으니까 네. 150km마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유럽에서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네.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수혜를 가장 크게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네. 그게 같이 항상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이걸 또 해결하는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이슈죠? 전기차 무선 충전. 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핸드폰 저희가 무선 충전 하잖아요. 네, 무선 충전하죠. 옛날에는 뭐 불과 네. 1, 2년 전만 해도 야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는데 급속 충전 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네, 급속 충전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선을 안 꼽아도 되니까 네.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제 현대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 네. 실증 확인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증은 뭐냐면 진짜로 이게 되냐 안 되냐, 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파수 할당 문제 때문에 네.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네시스에서 네.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매 시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네. 실증 특례를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 기술이 야 이제 지금 막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되려면 이거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닛산 알죠? 닛산. 닛산 1번 차 아닌가요? 네, 닛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고요. 네. 벤츠가 2015년부터. 벤츠가 2015년부터. BMW가 2019년도에 심지어 인프라 구축을 했어요. 무선 충전으로. 네, 그리고 중국에서 네. 올해 1월 달에 지기 자동차라고 있는데 네네네.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간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습니다. 양산이라는 거는 판매가 됐다라는 거죠.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해서 네,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 자체도 네.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자구책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보다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섹터에 투자를 한다, 업종에 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BEV가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BEV가 전기차. 네. 네. 왜냐면 전기차 하면 항상 말 나오는 게 있죠. 배터리. 배터리. 네. 그래서 B, B. 일렉트릭.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100% 전기로 돌아가는 게 BEV다. 네. 네.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라는 게 FCEV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 연료를 저희가 네. 퓨얼셀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네, 아우요. 이거 발음이 네, 뭐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이게. 뭐 해서 이 수소 연료를 전지로 쓰는 걸 전기차를 FCEV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최종 단계는 네. FCEV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다라는 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수소랑 산소랑 합쳐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굴러가고 굴러가면서 또 모터를 충전을 시키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연료 전지에서 산소는 이제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다 있는 지금도 거죠. 우리가 산소가 네.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수소만 그 자동차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소 탱크가. 네네네. 그래서 이 공기를 흡입할 거 아니에요. 네. 산소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태워서 에너지를 네. 생산하는 건데 이 산소를 흡입할 때 네.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99%까지 없앱니다. 네, 왜냐면 순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냥 방향성이네요. 그렇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끝판왕은 FCEV다. 그러니까 정말 친환경이에요. 정말 친환경이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가솔린, 디젤만 없앤 게 아니라 네. 그냥 시중에 평상시에 이 공기 돌아다니는 저희가 사실 요즘에 공기청정기 없이 사실 못 살잖아요. 네, 못 살죠. 요즘에는 이제 필수품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길거리에도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기가 좋아지니 네. 탄소 자체도 많이 사라질 거고 네, 얼마나 맞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BEV랑 FCEV가 아마 네, 최종적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네, 이렇게 좀 갈 것 같다. 얘가 끝판왕이다. 네, 이렇게